일본군의 철수 명령을 모른 채 미군 남서태평양 지역 총사령관 메가더 대장의 요청으로 호주 수상 존 커티는 토머스 블레이미 호주 육군 총사령관에게 뉴기니 지역 전투의 지휘를 직접 맡기고 이를 수락한 블레이미 대장은 1942년 9월 23일 포트 모레스비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이때 호주군의 뉴기니 지역 지휘관은 시드니 로웰 중장이었는데요. 자기 상관이 자기가 하는 일을 직접 하겠다고 온 것에 대해 상당히 의아해했습니다. 블레이미 대장도 이걸 로웰 중장이 어떻게 생각할지 잘 알고 있었는데요. 직접 로웰 중장에게 이건 정치적으로 결정된 문제이며 기분 나빠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직접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로웰 중장은 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는 태도를 보였고 블레이미 대장도 커틴 수상에게 로웰과의 분위기가 매우 안 좋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9월 25일 블레이미 대장은 전투가 종료된 미름만의 일부 병력을 메가더 장군의 요청으로 부나고나와의 중간 지점까지 이동시켰는데요. 형식상 뉴기니 지역 사령관인 로웰 중장의 동의를 얻지 않고 일을 진행했습니다. 로웰 중장은 블레이미 대장에게 항의 서한을 보냈고 더 이상 이 사태를 놔두면 안 되겠다고 생각한 블레이미 대장은 9월 28일 로웰 중장을 보직 해임합니다. 메가더 장군도 이후 로웰 중장을 만났지만 그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피력했고요. 커틴 수상에게 자기 같으면 로웰에게 절대 지휘를 맡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로웰 중장은 1943년 소장으로 강등돼서 이미 호주군이 거의 떠난 중동으로 전출됩니다. 연합국 측 자료에서는 이 사건을 커맨드 크라이시스, 지휘계통의 위기라고 표현하는데요. 호주 측 자료에서는 먼저 메가더 장군의 제안이 처음부터 잘못되었다고 비판하고 이후 전개에서도 블레이미 대장은 바로 지휘권을 받지 말고 좀 더 시간을 줬어야 하고 로웰 중장은 개인적 감정을 너무 바로 드러나게 했다는 식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휘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사이 호주군은 반격을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싸운 부대를 뒤로 물리고 새로 파견된 병력으로 구성된 호주군은 5개 대대의 장교와 병사를 합쳐 2624명에 이르렀습니다. 일본군 부대도 코코다 트랙 전투 초반부터 5개 대대를 주력으로 이루어졌지만 일단 밥을 제대로 못 먹는 상황이고 그동안 호주군과의 전투에서 많은 병력이 소모되어 9월 말이면 전체 병력의 약 절반 정도가 소모되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었습니다. 초반 전투에서 일본군이 유리했던 것은 바로 야포의 이용이었는데요. 호주군도 25파운드 포 2문을 후방에 배치해서 사격을 개시하고 하나를 코코다 트랙까지 가지고 올라와서 일본군 진지 가까운 곳에서 사격을 가했는데요. 3km 옮기는데 50명이 5일 걸려서 간신히 배치했지만 처음 사격을 가할 때는 이미 일본군은 철수한 이후였습니다. 일본군은 9월 25일 18시부터 최전선인 이오리바이와에서 퇴각을 시작했습니다. 한편 후위 부대였던 41년대 병력은 미리 퇴각을 시작해 9월 22일에 코코다에 도착했습니다. 이 당시 일본군은 보급물자가 거의 떨어진 상황이었으며 이때의 일본군의 상태에 관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많은 수의 병사들이 들것의 부상병들을 옮기고 있었는데 식사를 거의 하지 못해서 병사들이 너무나 지쳐 있었고 한 걸음을 걷는데 모든 힘을 다 써야 할 정도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쯤이면 행군하다 그대로 쓰러지는 병사들도 나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호주군은 9월 28일 일본군이 이미 떠난 이오리바이와를 점령합니다. 메가더 장군과 호주군 지휘부는 10월 2일에 포트 모레스비를 방문했고 10월 3일에는 코코다 트랙 초입 부분까지 가서 1시간 정도 머물다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10월 2일 호주군은 나우로를 거쳐 메나리까지 무혈 점령했으며 이때 호주군의 기록에 따르면 일본군이 굶주리다 못해 풀뿌리와 나무 껍질 그리고 먹을 수 없는 과일 등을 먹은 흔적을 발견했고 많은 일본 병사들이 이질에 걸린 흔적도 발견했다고 합니다. 10월 10일까지 호주군 선발대가 보급 기지가 있던 묘올라에 도착했습니다. 10월 12일 호주군은 일본군 후위 부대와 에오라 크릭을 앞두고 교전을 벌입니다. 이날 호주군은 일본군이 철수한 지점에서 무언가 이상한 것을 발견합니다. 바로 두 덩어리의 살코기였는데요. 호주 군의관이 이 두 덩어리의 살코기를 보고 둘 중 하나에 붙어있는 피부를 볼 때 인육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호주군은 전사한 호주군 시신의 허벅지 부분의 살이 날카로운 칼로 베어져 떨어져 나가 있는 것을 또한 발견했습니다. 이는 퇴각하는 일본군이 식량이 없어 인육을 섭취했다는 증거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1987년에 나온 일본의 어느 다큐멘터리에서는 코코다 트랙에서 식인 행위를 했다는 일본군 병사의 인터뷰가 실려 있습니다. 에오라 마을 근처에서 벌어진 호주군과 일본군의 교전은 10월 11일에 시작되어 열흘 이상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이때 메가더 대장은 블레이미 대장에게 블레이미 대장은 호주군 지휘부에 신속한 일본군 제압을 계속 명령했습니다. 이때 호주군은 이전처럼 코코다 트랙을 통해 보급품을 운반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코코다 트랙을 따라 올라가고 있던 7사단장 앨런 소장은 호주군의 보급상, 지형상의 어려움을 블레이미 대장에게 설명하느라 바빴습니다. 수적으로 우세한 호주군은 계속 공격을 가해 마침내 10월 28일 일본군은 코코다를 향해 퇴각하고 호주군이 에오라 마을을 점령합니다. 이 전투에서 호주군 사상자는 410여 명, 일본군 사상자는 240여 명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에오라 지역 전투가 끝나기 하루 전인 1942년 10월 27일 블레이미 대장이 7사단장 앨런 소장을 해임합니다. 신임 7사단장엔 조지 베이시 소장이 임명됩니다. 에오라 지역을 장악한 호주군은 계속 일본군을 추격합니다. 1942년 11월 2일 호주군은 코코다에 다시 진입하고 일본군이 이미 떠난 것을 발견합니다. 일본군은 이미 분하고나 해안가를 중심으로 방어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호주군은 항공기가 착륙할 수 있는 코코다의 활주로를 다시 장악하고 보급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잡초가 무성히 자란 코코다 활주로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일본군은 활주로를 이용한 보급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1942년 11월 6일 코코다에서 호주 국기 개양식이 거행되면서 7월부터 시작된 코코다 트랙 전투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코코다 마을부터 분하고나까지는 쉬운 길로 코코다 트랙에 속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요즘 코코다 트랙 완주 코스는 7박 8일 정도로 구성이 되고요. 가장 빨리 완주한 기록은 16시간 34분입니다. 코코다 트랙에서 떨어진 분하고나 지역은 이후에도 일본군이 장악하고 있었고 곧이어 여기서도 큰 전투가 벌어지게 되지만 여기는 코코다 트랙 전투와 거의 동시에 벌어진 과달카날 전투를 어느 정도 살펴본 다음에 다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기니 방어전과 코코다 트랙 전투 영상들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 재미있는 태평양 전쟁 영상이 아주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시청과 구독까지 꼭 부탁드립니다.